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좀 위대한 투자자들이죠. 네, 뭐 투자자들이 어떤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뭐 다양한 명언들이 있는데요. 좋은 것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이죠. 투자 철학의 어떤 하나의 문구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고 계속 배당을 받고 그 기업이 이익이 시가총액이 20% 30%가 되면 당연히 그 기업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뭐 기업 하나가 오늘 시가총액 1조짜리 회사가 3천억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그 시가총액 1조짜리 회사는 9천억의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만 기다리면 그 회사는 원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산, 땅, 건물,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PBR 1배의 기업이 PBR 0.5배로 바뀌게 됩니다. 뭐 현금만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아니면 그 현금으로 땅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재투자를 하면 유형자산이 또 생기겠죠. 예. 그러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무형자산이 증가하겠죠. 브랜드 밸류도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그 3천억을 계속 R&D에 투자를 한다면 그 돈이 무형자산으로 바뀌겠지만 어차피 그 결과치가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기업의 가치가 2배, 3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하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소형주나 이렇게 잡주나 돈을 못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꾸 코멘터리를 안 하는 이유가, 결국 저는 이 영상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찍어야 되는데 그 10년 뒤에 없어질 기업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좋은 기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공부했던 기업들이 지금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어릴 때 봤던 뭐 이상한 회사들, 뭐 코스닥의 잡주들 지금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 맞네. 그게 맞네. 뭐 작년 뭐 최근 몇 년 동안 150개, 200개의 기업이 없어졌답니다. 그런 기업들은 가지고 있어봤자 답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답이 없고.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배당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늘 얘기 드리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배당을 만약에 그걸 받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이익을 계속 내고 그러면 최소한 원금은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배당도 받았을 거고, 그러다가 이번처럼 갑자기 PBR 바람이 분다든지 저평가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바람이 한번 불어주면 그때 갑자기 영원히 날지 못할 오리가 날아버리는 거죠. 예, 참 신기한 일이 세상에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리가 지금 날고 있습니다. 네, 뒤뚱뒤뚱거리던 오리들이 어쩐 일로 갑자기 매우 가파르게, 매우 빠르게, 매우 높이 날고 있습니다. 오리가 청동오리였을 수도 있는 거죠. 숨겨놨던 백조였던 거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백조, 현대차, 기아차, 네, 그리고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주들, 증권사들, 이런 아이들이 오리였는데 지금 백조가 되어서 날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던 거죠. 예. 어쨌든 그렇게 지금 움직임 주고 있고요. 자, 그 과정에서 또 저는 이제 뭐 워렌 버핏이 뭐 얘기하는 얘기들이 뭐 많이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자. 지금은 배당도 배당이지만 이제 이런 오리가 한번 백조가 되어서 날았기 때문에 계속 백조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오리로 돌아가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뭐 거의 최근 들어서 5년 10년 만에 이제 그 오리가 한번 날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쉽게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현대백화점 실적 발표를 했나 보네요.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안 좋았나 봅니다. 어쨌든 좀 마이너스 돌아서네요. 이마트,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제 대표적인 오리였죠. 그렇죠? 그것도 검은 오리, 아주 꾀재재한, 예, 답이 없던 오리였는데, 예, 그 오리가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뒤뚱거리다가 이제 한번 퍼덕퍼덕한 거죠. 근데 날 것이냐, 진짜 제대로 날 것이냐, 10원, 20만 원, 다시 30만 원 올라가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현대차, 네, 마찬가지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뒤뚱거렸던 현대차가 날 것이냐. 기아차는 날아올랐죠. 완전히 비상해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조가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 기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 한계가 캐파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어요. 그렇죠? 정해진 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오는데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펀드 가입하지 않는 이상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은행 이자가 지금 4% 5% 되는데 굳이 내가 주식시장 좋지도 않은데 그걸 펀드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고, 이미 들어간 예금들은 3년, 2년, 3년 만기로 묶여 있는 상태고, 그러면 신규 자금이 뭔가 떡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뭔가 주식시장이 막 붐이 일어나고 정책이 나오고 활발하고 금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10% 20%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기술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예. 뭐 PR이 뭐 100배, 200배인 주식들, PBR이 20배, 30배인 주식들이 그냥 이슈로 뭔가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뭐 MSCI 편입 이슈로 뭐 그런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이슈죠? 예, 정부에서 저 PBR 저평가 주식에 대한 이슈가 불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슈를 타고 바람을 타고 외국인들이 옳다커니 하고 어이구야 그래 나도 요거는 한번 병참해볼까 하고 동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그런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고, 최근 1월 19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큰 돈이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합법적인 통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현대차를 산 놈들이 계속 현대차만 찍어서 사고 있는 거죠, 지금. 현대차도 보시면 계속 기아차도 현대차도 계속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같이 사버리면서 내가 사놓은 18만원짜리 주식을 지금 25만원에도 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조가 뭐 30만원까지 40만원까지 50만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 역시 모르는 바이고, 그들이 계속 사버리면 이제 가는 거고 안 사면 그냥 다시 꼬꾸라지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뭔가 어떤 그런 확실한 뚜렷한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코프로가 10만원짜리가 150만원 가는데 명백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성장한다라는 이유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10년 뒤, 20년 뒤에 성장할 거를 미리 반영한 우리 어떤 내러티브 전략, 스토리 전략,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게끔 말을 해놓고 그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이든지.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 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확신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더 안겨준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떠나고 공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현대차도 지금 이제 뭐 올라간 거로 치면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고가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다 보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시 현대차, 기아차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거는 결국 돈을 가진 아이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걸 보고 믿고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큰 정보가 없고, 뭐 정보라 해봤자 뭐 특별한 게 없고,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그래 왔고, 늘 거품이 끼었을 때, 붐이 일어났을 때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저평가할 때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평가된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붐이 일어났고, 그 붐이 광풍이 되었을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확신을 갖고 또 주식을 사겠죠. 그게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거는 어떻게 뭐 제가 뭐 또렷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계속 그래 왔어요.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반대로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예. 요 비슷한 말이 하나가 잠깐만요. 아까
요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겠죠. 예.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고 흥분할 때 냉정하라. 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내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데 하나는 충만하죠. 욕심. 예. 뭔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계속 반복되고 그 불균형들이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그렇고 20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나쁜 거죠. 예. 이게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자가 나쁘죠. 양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근데 사자는 계속 있고 양도 계속 있고 그게 생태계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뭐 바꿀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현명한 양이 되어야 되겠죠. 현명한 노루가 되어서 잘 도망다니면 되겠죠. 그리고 잘 먹고 잘 피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숙명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자가 되거나 내가 다 잡아먹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자도 늙으면 죽더라고요. 하이에나들한테 둘러싸여져가지고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일단은 늘 얘기 드렸다시피 대형 우량주들을 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은 그냥 계속 이제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기서 뭐 더 이상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 얘기 드렸지만 그 기업들이 배당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냥 배당을 받아가면서 앞으로도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또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많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기업들도 10년 뒤, 20년 뒤에 미래의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들을 아마 투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지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재무가 어떤지, 기술이 어떤지, 성장성이 어떤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상이라는 지금 오늘 이제 그 현명한 투자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요. 깨달음은 절간이 아니라 일상이 있고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이며 사랑은 양로원의 빨래가 아니라 우리 집 청소기 돌리기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좋은 내용인 것 같죠. 예. 깨달음은 어디에 가서 뭔가 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저의 일상에 여러분의 일생에 있는 거죠. 진짜 매 순간 깨달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치죠. 주식시장도 맨날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매일 보지만 매일 신비롭습니다. 오늘 지금도 뭐 에코프로 BM 지금 액면 분할을 한다 하고 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얘기드리는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의 변화가 아니고 이슈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꾸 휘발유를 붓는 거죠. 휘발유가 언제까지 탈 수 있을까요? 예, 수시돼야 되는 겁니다. 예.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여기가 천국이 맞아요. 죽고 나서는 죽고 나서 다음에 생각해야 될 일이죠.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내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서는 오늘 지금 당장 right now 행복해져야 됩니다. 지금 안 행복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만 불행해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속에 있다. 지금 내가 옆에 직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직원도 여러분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만들어내는 거죠. 예.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남편도 똑같이 당신 와이프 때문에 불행해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그 관계는 끝없이 지속될 겁니다. 내가 때문에 불행한 거죠. 내가 이렇게 불행을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와이프도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면 자식들도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이상은 세상이 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right now 내가 지금 당장 주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양로원의 빨래가 아니라 우리 집 청소기 돌리기. 예. 지금 자꾸 다른 어디에다가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지금 양로원 가서 빨래할 때가 아니라는 거 정신 차려야죠. 지금 우리 집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돼지우리인데 누구 빨래를 해줍니까? 내 옷은 하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갔어요. 그럼 너무 피곤해. 그냥 들러워서 잡니다. 그럼 배우자는 너무 싫겠죠. 근데 주말에는 양로원 가서 빨래를 하러 간답니다. 나는 세상에 천사야 하고 갑니다. 막 행복하게 갔다 와요. 그럼 와이프는 지옥이겠죠. 너는 왜 우리 집 빨래 한 번도 안 하면서 저기 가서 빨래를 하고 있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와이프가 하는 빨래를 도와서 내가 빨래 오늘 할게 라고 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더 최선을 다하면 그게 행복이다. 지금 당장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와이프가 뭐 남편이 왔는데 남편 어깨를 한번 주물러 준다든지, 내가 힘들지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뭔가 또 도움, 그리고 나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거, 요것만 해보면 지금 뭐 주식이 뭐 셀트리온이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니 삼성전자니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한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주식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된 다음에 주식을 봐야 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나 자신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주식은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심리 상태가 불안한데 무슨 주식이 되겠습니까? 자, 다시 또 백투 더 베이직입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리자. 주식을 볼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